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경비 지난 시간에 배우던 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피교, 보퇴 이렇게 교육을 했고요. 보퇴는 다르게 외우면 되고 봉수, 피교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말을 한다. 그런데 봉급수당은 국가, 지방직 청원경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더라. 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가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경찰 공무원 보수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가보실비,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거 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경찰청장이. 가보실비 이 법 6조 2항에 따른 재직 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법 6조 2항에 따른 재직 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요 계급이 올라가는 기간은 뭘로 할 거니? 라고 하니까 이 청원경찰로서 재직 기간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내가 경찰 공무원을 20년 하다가 청원경찰이 됐어요. 자, 그래도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1년 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겠죠. 1년 20호봉 요렇게 갑니다. 국가직 지방직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는요,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으로 합니다. 이런 거는 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최저 시급 이상으로 받아야겠지. 최저 부담 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동일한이 아니라 그 유사한 금액, 그 상당한 금액. 보수 산정 시 경력 인정입니다. 이게 호봉 산정을 말합니다. 재직기관과 다른 거예요. 호봉 산정입니다. 이걸 저는 호봉 산정 이렇게 말하는데, 호봉을 할 때는 우선은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병역 의무를 보겠다. 수경감, 수의 경비 감시원 등에서 종사하던 사람인데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대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국가 지방청원경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고용관계를 맺었어야 했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군 면제이며 경찰 공무원을 10년 했대요. 이런 사람이 청원경찰이 된 경우에는 11호봉을 가져갑니다. 11호봉. 단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은 1년 차기 때문에 순경의 급여에 정해지겠죠. 자, 2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의 호봉관 승급기간은 경찰 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 청원경찰의 보수 호봉관 승급기간은 취업규칙을 따른다. 그 회사의 취업규칙을 따른다.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국가기관은 경찰공무원법 따르고 승급기간, 국가 지방직 외 기관은 순경의 것을 따른다. 취업규칙의 원칙이고 없을 시 순경을 따른다. 여기 제가 그래도 좀 설명을 정리해 드렸는데 요걸 보면 좀 잘 외워질 것 같습니다. 요거 우리 돈 관련된 거는 대통령령으로 외우기로 했었죠. 그리고 또 그 제가 봉수 피교 보태 6조에 그대로 있는 거는 눈에 사진 찍듯이 이미지를 외워라 이렇게 했고요. 그 지급 방법 및 납부 방법입니다. 우리 특이하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거 있더라 했었죠. 경비법에서는 갱신허가 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더라. 또 경비지수사 교육을 받고 요 자격증을 돌려줄 때에는 이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돌려주더라. 이런 거 좀 특이하다 했었죠. 원래 대통령령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특이한 형식이라서 따로 외우자. 청경찰 경비의 지급 방법, 납부 방법, 요것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최저 부담 기준액
고시일자는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합니다. 매년 12월에 고시합니다. 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우리 규제 재검토라고 해서 468 2014년 6월 8일부터 매 3년마다 하여야 하는 거 있었죠. 그것처럼 여기도 다음 연도분을 매 12월에 고시해야 한다. 경비지도사 시험 같은 경우는 매년 고시를 하며 1회 이상 하되 시험일 90일 전에 고시하는 게 맞겠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수시로. 지급 방법 여기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본국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해서 정기 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 시 정기 지급일 신규 배치 시 현금이 아니라 현품으로 지급합니다. 교육비는 청원주가 입교 3일 전에 해당 교육기관에 냅니다. 경비업도 마찬가지죠. 경비업자가 내주는 것처럼 교육비도 청원주가 냅니다. 청원경찰이 내는 거 아닙니다. 네, 요거 보상금입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요거를 부질사 2년, 부질사 2년 이렇게 외우세요. 부질사 2년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입니다. 그냥 부상 걸리면 안 돼요. 직무수행을 해야 됩니다.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사망 뭐 더 붙여 외우시려면은 직무부질사 2년 직무부질사 2년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겠죠. 또 퇴직 후 2년 이내 사망했다, 퇴직했다 요런 때 보상금을 줍니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니까 또 시행령에 가보니 13조 보상금 청원주는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재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저는 이걸 산보근기 이렇게 봅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직 지방직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는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이제 어려운 파트가 끝났습니다. 이런 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조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요거는 경비업법과 많이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서 이거 경비업법과 비슷하죠? 사망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복사한 무기는 위험하니까 대통령령, 복제 무기는 위험하니까 대통령령. 원래 무기 휴대 절차 이런 거 관련된 거는 행안부령이라 했고요. 안전검사 기준 이런 거는 대통령령이라 했었죠. 위험하니까. 자, 복제 무기는 대통령령, 재장부는 행안부령, 재장부. 청원주는 시도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요거 허가 승인권자가 시도경찰청장이라는 거. 관할 경찰관서장이 특수복장 입게 하는 거는 어디더라? 경비업법이더라.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수복장 관련돼서 청원경찰법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이고요. 경비업법에서는 관할경찰관서장입니다. 자, 복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또 암기를 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잘 와닿으실 거예요.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제복의 종류 이런 건 옷 관련된 거구나. 근데 내가 청원경찰 공채를 준비하면은 다 외워야 되고요. 그냥 경비 지도사만 준비하신다 하면은 옷 관련된 거구나. 뭐 신발도 들어가는구나. 요 정도만 알면 되겠죠. 장군은 포경허호 이렇게 해서 포경허허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포경허호 뭐 허경환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허경환 포효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그맨 허경환 씨 있죠? 그분이 포효를 한다. 장구를 치니까 허경환이 포효를 한다. 뭐 이렇게 재밌는 두 문자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포경허호 이렇게 외우고요. 허경가분포도 있습니다. 허경가분포는 대여품입니다. 대여품. 허경가분포. 뭐 이건 또 허경환 가슴에 털이 분포한다. 이렇게 외우는 재밌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자, 장구는 장구 치니까 허경환이 포효한다. 장구를 치니까 허경환이 포효한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또 대여품은 허경가분포. 허경환 가슴에 털이 있으니까 대여를 해라.
허경한 가슴에 털이 있으니까 대어를 해라. 또 무슨 말이니? 그냥 외워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기사항인데. 자, 부속물 같은 경우는 부착물인데 모자 표장, 가슴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 핀, 단추 장갑. 저는 이걸 개넥 단장, 개넥 단장. 여기 넥타이가 아니라 넥타이 핀이라는 거. 넥타이는 여기 어디 갔죠? 보이지가 않네요. 넥타이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넥타이 핀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제복, 장부, 부속물 재식과 재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청원주가 결정한다. 근데 경찰 또는 군인 명확히 구분된다. 똑같죠 이거는 경비법도. 장구의 재식과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같이 한다에 주의하세요. 경찰 장구로 한다가 아니라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비슷하게 한다.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것.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보다 작게 해라. 활동하기 편하도록. 자,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입니다. 진청. 청원 경찰이니까 진청. 진한 검정색, 진한 남색 이런 거 아닙니다. 진청. 사업장별로 통일해야 한다. 청원 경찰을 배치한 청원주 마음대로가 아니라 또는 허가받은 시도 관청별로가 아니라 사업장별입니다. 사업장별 배치된 사업장별로 똑같이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무기 시행령 요거는 우리 경비법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무기 관리 상황. 무관상은 요거 수시로 하고 경비법은 월 1회라는 거. 요거 하나 아시면 되겠고요. 무기관리 수칙도 경비법과 똑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즉시회수 사유가 있는데 요게 경비법과 청원경찰법이 살짝 다릅니다. 경비법은 조사 정신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조사사건 대상이 된 사람, 사의를 표명한 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조사 정신 그 밖에 특이한 사람,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렇게인데 청원경찰법은요 이제 징조사의 전문의가 청원주가 징조사의 전문의가 청원주가 자, 그냥 징계 대상도 아니고요 직무상 비위입니다.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사건이 된 사람, 민사사건 아니죠. 사의를 품은 사람이 아니라 밝힌 사람이라는 거. 또 정신질환으로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 얘는 주면 안 된다. 또 여기 1호부터 4호까지 규정 중에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요거랑 비슷한 사유로 청원주가 무기 탄약 안 주려고 하는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문의가 청원주가 요거 보시면은 경비법과 다르다는 거. 경비법이 전문의 등장하는 거는 깜빡하는 우울증, 간질, 전문의가 이렇게 말했던 부분이 있었죠. 정신 그 결격 사유에서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사 정신 그 밖에 vs 징조사의 전문의가 청원주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독. 청원주는 항상 청원경찰의 근무사항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한다. 월 1회가 아니라 수시로라는 거. 월 1회는 서장이 하겠죠.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한다는 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쟁의행위 금지.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일제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쟁의행위를 해서 이렇게 민폐를 시키면요 6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1년. 죄송합니다. 1년. 또 청원경찰이 직권남용을 하게 되면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직권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벌칙을 받고요. 6개월 500만원. 경찰 공무원은 1년이죠. 경찰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1년입니다. 1년. 여기 나와있네요.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금액이 없네요. 금액은 1년 1천만 원이 이제 쟁의행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 본다. X. 벌칙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이나
그 밖 직무상 수행으로 인해서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기억을 하시고요. 청원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원칙상 민법에 의한 배상 책임인데 이제 민법 말고 국가지방직은 국가배상법을 준용합니다. 국가배상법. 여기 보시면은 제외한다가 하나 나왔네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 가보니까 대통령령으로 가보니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한정한다. 아, 그리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종전 배치지한테 신고한다는 거. 사업지를 이전 배치할 때, 청원경찰을 이전 배치할 때는 종전의 배치지 청원경찰한테 이전 신고를 하고요. 해당 서장은 새로운 전입지를 관할하는 서장한테 보고를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요. 배치 결정, 요청에 관한 권한, 임용 승인 권한, 그리고 또 지도 감독이 필요한 명령, 가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명령.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해오냐. 지금 임용 배치를 해라. 과부가 되기 싫으면. 지금 임용 배치해라. 과부가 되기 싫으면. 지금 임용 배치해라. 과부가 되기 싫으면. 옆에 제가 비교하려고 써놓은 건요.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입니다.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우리 그 경법법에서 민감 정보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는요. 지감, 교행 시험, 허결 이렇게 했었죠. 지감, 교행 시험, 허결. 그 부분과 조금 다르다는 거. 여기 보시면은 또 청경법에서도 두문이 나오더라. 권한의 위임 같은 경우는 지감, 임용 배치 과부. 지감, 지금 임용 배치해라. 과부가 되기 싫으면 지감, 임용 배치 과부. 민감정보 고유식별 처리는 지감, 임용 배치, 무기제복. 무기제복. 뭐 지도 감독이고요. 임용 관한 거 당연히 이 사람이 깨끗한가 봐야겠죠. 배치하기 전에도 제대로 돼 있는지 민감한 정보가 없는지 봐야 되고요. 무기 관련된 것도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건강 정보를 볼 수 있어야겠죠. 지금 임용 배치, 무기 제복 이 두 개를 좀 구분하게 하면은 잘 외워질 겁니다. 지금 다 안 외워주시더라도 제가 나중에 다시 써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에 관한 면직, 요거는 형징 정신입니다.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신체 정신상 이상으로 이걸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직무수행 감당 못할 때 직무수행 감당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도 경찰청장한테 보고해야 한다. 영상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끝일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종료를 하고 총 암기를 해서 마지막 청원경찰법까지 완강하는 시간 가져보고 그 이후로 경비법과 청원경찰법 싹 다 반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